기획재정부 한국판 T4 프로그램을 고발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23년 예산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그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시나요?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국고가 바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두툼하고 촘촘하게 지원했다. 이게 이제 이 정부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끼고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이야기하면 윤석열 정부의 이 전체 예산 그리고 특히 장애인 권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두툼하게 장애인 권리를 잘라버렸고 촘촘하게 현미경처럼 해부하듯이 잘라내버렸다라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장애인들의 특히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잘라버렸어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 들어봤죠. 뭐죠 그게? 동료 지원가. 그렇죠. 네, 동료 지원가 중증장애 당사자들이 동료 지원가라는 어떤 직업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참여자들의 그 취업 의욕을 고취하고 그쵸. 사회 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직업을 맞아요. 활동하고 계시죠. 중증장애인들의 취업 의욕이 고취된다고 이 일자리로 갈 수 있습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일단은 연계하는 데 있어서 실적이 나지 않겠죠. 그죠? 아니 장애인 고용공단에 그 브릿브릿한 대학 나오는 이 비장애인 중심의 이런 공단 구조에서 취업의식 고쳐가지고 취업시킬 수 있어요. 고용공단도 못하는 거를 중증장애 동료 지원가 장난치는 거죠 이게. 실적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적을 낼 수 있는 이런 환경조차도 만들어 놓지 않았고 그 조그만 예산을 잘라버렸습니다. 이게 삭감됐다. 그나마 고용노동부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예산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는 얼마? 2023년도 예산안은 23억입니다. 원래는 27억이에요. 얼마 까먹었냐? 27억 빼기 23억 해보세요. 4억이 삭감됐네요. 4억 정도를. 아니 콧구멍에 이제 비유가 맞나? 콧구멍에 이거 뭐 빼먹는다고 콩나물 개미 똥구멍에. 아니 콧구멍에 콩나물 빼먹는다고. 콧구멍보다 더 작은 게 개미 똥구멍이에요. 개미가 똥을 싸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27억을 23억 4억 깎아먹은 거예요. 네네. 지금 굉장히 실적과 경쟁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를 바꿔서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걸 갖다가 4억이나 진짜 콩나물 빼먹듯이 빼먹어? 아이고 정말. 그래서 촘촘하게 잘랐다? 아주 촘촘하고 현미경처럼 그 예리한 칼날로 잘라버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칼날이 뭐였냐? 실적, 경쟁, 무능력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얼마 더 요구했냐? 작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28억. 그래서 대략 차이가 5억 4천 정도를 더 늘려라. 올해 들어서 4억을 깎았으니까 국회에서 5억을 증액하면 사실 전년도 전년도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1억 거죠. 정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많이 바라질 않네요. 전년도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억울해요? 예. 2조 3조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 억울해요? 촘촘하게. 야 이거 원래 수준이죠. 원래 수준이 1억도 올리라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의 근로지원인이 있습니다. 근로지원 예산이 원래는 이제 10,000명에 대한 예산이 신청이 돼 있어요. 이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10,000명이에요. 근데 인원은 동결이죠. 액수는 증가를 하네요. 얼마 증가했는지 그 자료 있네요. 한번 얼마 올라갔나요? 근로지원이 22년 예산이 예. 2,047억이거든요. 23년 정부안이 2,163억이 됩니다. 얼마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야 돼요. 계산기로. 내가 암살이 잘 안 돼.
116억이 올랐다. 근로지원인 예산은. 와, 많이 이야. 올랐다. 116억이 올랐고 이게 박수 칠 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2023년도 예산은 정액으로 보입니다. 근데 인원이 10,000명이거든요. 이건 동결이에요, 동결. 올해도 10,000명, 내년도에 10,000명. 그걸 마치 이제 정액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문제는 그 10,000명이 지금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10,000명이 지금도 다 떨어졌거든요. 지금도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주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4월달, 그리고 또 전남도 4월달에 시작했거든요. 그때 되면 벌써 다 떨어져가지고 연결하기도 힘들 때가 돼요. 대략 저희는 17,000명 정도에 보장해라 7,000명의 예산을 더 올렸어요. 그래서 예산이 정액 요구안이 얼마입니까? 3,659억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의 정부 예산안과 저희의 예산의 차이는 얼마냐? 1,495억 원이 정부안에 대비해서 더 정액돼야 된다라는 거. 국회에서 1,495억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질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야지 이 중증장애인의 이 노동권이 제대로는 아니고 제대로란 말을 쓰기도 좀 부끄럽고 네. 이제 겨우 이것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아. 좀 안타까워요 이런 거. 저당버스 예산은 22년도에 985억이고요. 예. 23년 정부안은 1,815억으로 그 1,000억이 뛴 거네요? 그쵸. 1,000억, 900억 가까이 뛴 거죠. 100억 반올림도 절대 안 하시네요. 정부 거에서는. 계산은 똑바로 해야죠. 자기들은 그냥 830억이다. 830억. 많이 오른 이거는- 거죠? 네, 대단히 많이 오른 거죠. 숫자적으로 좀 올랐겠죠. 그니까요. 그거는 제가 사회자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무슨 윤석열 정부도 할 때. 저한테 진심 열받아 하세요. 그거는 초등학생도 알아요. 법정으로 의무적으로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예산들. 작년 12월 말에 통과됐어요. 네. 통과시켰죠 우리가. 네네네. 이영식 대표님 이거 가지고 으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지하철 타면서 법적으로 박아놨더니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넣었어. 근데 마치 자신들의 서남이나 뭐 윤석열 정부의 치적처럼 예산 치적처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눈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네네. 지금까지는 안 넣었다가 그죠? 네네네. 그거 가지고 마치 뻥튀기처럼 뻥을 팍팍팍 튀겨놨어요. 근데 그게 또 꼼수가 또 있어요. 또요? 이 숫자에 숨어있는 꼼수들. 정부가 내년도에 4,299대 그래서 예산을 올려서 계산한 게 바로 1,815억이에요. 네. 우리는 7,613대를 도입해라 네. 하는 건데 그래서 얼마? 3,433억입니다.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냐? 1,618억이 차이 나요.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한수 가르쳐 드릴게요. 몰랐어요. 대표자 되는 버스들이 있잖아요. 네. 시내버스. 이거는 일단 시외버스는 다 빠져요. 네. 광역버스 다 빠지고 시내버스만 네. 9년에서 11년 동안 이제 대표차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차는 9년 운영하다가 폐차해버리고 도입하고 어떤 차는 11년을 해요. 알아봤어요, 경기도. 경기도 한번 협상했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이 얼마 올렸냐? 그래서 11년 되는 때 차를 갖다 계산해서 올렸다. 야, 9년도 있는데 왜 11년 올리냐? 이때까지 21년 동안 안 지킨 거 따지면 9년에 적용해가지고 올리면 되는데 왜 9년은 안 하고 10년, 11년 이런 방식으로 올리냐? 아우 이러다가 진짜. 왜 그랬대요? 왜 그랬겠어요? 돈 들잖아요. 그랬군요.
이게 지방 매칭이잖아요. 매칭. 국비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질질 끌면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어차피 법적으로는 돼 있으니. 그러니까 법 위반은 아니라는 거야. 그 2년의 꼼수. 거기서 또 못 빠진지 알아요? 불과 노선들. 대략 한 20%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거 다 빠진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사기 쳐먹어야 돼? 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 마치 얼마 올랐다고? 800 얼마? 830억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자랑이 되잖아요. 와. 이걸 모르면 아 예산이 많이 올랐겠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죠. 실체를 알면 어떨까요? 속 눈이 터지죠. 튀어나와요. 아, 눈티 나고 속 터진다. 예, 이렇게 결론되는 예산이에요. 특별교통수단 도입 예산인데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돈 줄게 얼마? 237억. 와! 올랐어요. 이렇게 할까봐 내가 걱정이에요. 올랐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올랐잖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예산은 도입비가 있어요. 차를 사입할 때 이거는 원래 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는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는 안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얼마? 237억. 왜 237억인지 설명 한번 해보시죠. 그 자료 있으니까. 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네. 차량 한 대에 1년에 1,900만 원 정도 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년에 시행 시기가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대당 연간 1,900만 원 예산을 이제 반으로 잘라서 6개월이니까 950만 원을 한 대당 지원하겠다라고 총 몇 대? 되어 있고요. 대수는 5,000대로. 5,000대는 왜 5,000대가 나왔죠? 네, 법정 대수 아직 지금은 다. 5,000대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 네. 차량 한 대 가지고 1,900만 원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딱 봐도 못하죠. 하죠. 아니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인건비를 다 주면 안 주면 되죠. 한 4시간 쓰고 그죠? 한 사람 한 4시간짜리 계약직 파트타임 해서 끌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워두면 되죠. 차를요? 그럼요. 그렇게는 돌아가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눈티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나와? 그렇잖아요. 차 신청해놓고 아이고 언제 오나 아이고 언제 오나 망부석 다니고 이게 1,900의 단가를 책정했다는 이 머리통이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차량 한 대당 운영비를 얼마로 산정해야 되느냐 그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1억 한 대에 1억. 정부는 1,900만 원의 단가를 한 대당 했다면 네. 우리는 1억 해라 라고 네. 했어요. 왜 1억인지 알아요? 2명 고용해라 한 차당. 그래서 뭐 저는 4천만 원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 잡으면 네.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명 하면 8천만 원이죠. 네. 네. 나머지 뭐 상담 콜비 있을 거 아닙니까? 유리대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자 인건비는 안 주나요? 그거 다 해서 2천 해서 많이 깎아줬어요. 이게 또 내년도 7월 1일부터 적용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6개월로 잡혀 있는 건데 저희의 계산은 한 대당 1억, 보조율은 67%, 네. 그리고 5,000대 6개월 해가지고 총 얼마냐? 1,675억입니다. 네. 정부와는 얼마? 237억. 237억. 얼마 차이 날까요? 1,437억. 1,437억 차이가 납니다. 네.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게 특별교통수단 예산이고요. 또 하나는 뭐 이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인데요. 뭐 이거는 말도 하기 싫어요. 뭐 언급 자체가 싫어요. 이거는 뭐 이게 지금 있는 것도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장거리를 가능하는 저상버스는 언제부터 도입한다고요? 2027년부터 27년이면 언제입니까? 윤석열 정부 끝나는 시기예요.
그럼 27년도부터 이제 한 대씩 두 대씩 들어오는 겁니다. 5년이 끝난 후에. 비장애인들은 그렇게 정책을 내놓는데 참을 수 있겠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두 가지 얘기 한번 보실래요? 짠! 요거는 하나는 탈시설 예산. 요거는 뭐죠? 활동 지원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이렇게 흰색과 까만색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한 개당 얼마죠? 2만 원입니다. 2만 원 꼭 사세요. 동지들은 왜 꼭 사야 할까요? 활동가들은 꼭 사입으셔야 돼요. 왜 꼭 사야 할까요? 왜? 왜? 이걸 입고 많이 알려야 돼요. 온몸을 알려야 된다. 저는 사고 나서 그 외투를 잘 입고 다니시라고 권유를 하려고 했는데 외투도 절대 입으면 안 되겠네. 꼭 외투 바깥으로 입으세요. 잘 보이게. 100번째 주문 손님께 배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티퍼 배지도 나왔죠? 네, 네, 배지 나왔죠. 같이 구매 부탁드립니다. 예. 몇 개 샀어요? 안 샀어요. 네, 광고, 하지만 사겠습니다.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광고 꼭 좀. 먼저 그 여기 티셔츠에 나와 있는 대로 네. 여기 지금 활동 지원 예산. 활동 지원 예산부터 할까요? 이게 네. 더 큰 금액의 차이거든요. 예. 활동 지원 서비스는 260만 명 장애인 중에 대략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는 예산이죠? 예산상으로는 내년에 12만 5천 명 정도. 13만 명 정도죠, 대략. 그쪽 쭉 해서 보면 당신의 세금 1조 7천억 원을 13만 명의 중증 발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서 낭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1조 7천억은 2022년도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생활 시간도 늘리고 인원도 좀 증가시키고 활동 지원사의 단가를 조금 높여서 그래서 2조 9천억을 제출했습니다. 23년도 내년도 예산 국회에 올라간 예산은 1조 7천억에서 2천억을 정액시킨 겁니다. 이 예산 정액은 평가해보면 딱 활동 지원사의 임금에 대한 단가를 5% 반영시킨 겁니다. 우리는 단가를 얼마로 책정했었죠? 17,000원이죠. 그죠? 지금은 얼마로 결정됐죠? 15,570원으로. 예, 15,570원으로 했습니다. 그게 딱 5% 반영이거든요. 네. 이거는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반영시킬 수 있는, 시켜야만 하는 예산이죠. 그것만 딱 반영시켰어요. 그게 2천억이에요. 그걸 가지고 또 2천억 올렸네 이렇게 또 선전하는 거예요. 이게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매우 중요한 예산이죠. 하루 24시간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정부 차원에서는 16시간밖에 지원하지 않아요. 또 하나, 주로 이제 발달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터무니없이 작게 지원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역에 있는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그 모든 것을 가족과 개인의 책임으로 한탄하면서 주고 갔던 겁니다. 이걸 올려야 돼요. 근데 그건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요 밑에 한번 좀 더 올려보실래요? 정부는 시설을 늘려서 당신의 짐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계속 드는 거야. 그러니까 시설을 늘려서 거기 들어가게 해주고 자립지원의 예산은 매우 법정의 단가 임금 인상률만 이렇게 올린 예산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활동 지원 시간, 중증장애인들에게 주는 시간이 지금 평균 127시간이죠. 네. 이거를 150시간을 네. 늘려라. 네. 그리고 활동 지원사들의 단가가 15,570원이죠. 네. 이거를 17,000원을 올려라. 요거는 그대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 네. 국가가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예산
그래서 OECD 평균 이상의 10위권에 있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OECD 꼴찌에서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이 정도는 올려야지 평균도 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좀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 네. 라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원래 요구했던 거는 1조 정도였고 그것도 정말 어렵다고 하면은 최소한으로 그 23년도 예산 대비 6,539억 정도는 증액이 돼야 된다. 여기에 그 중증장애 활동 지원사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가산수당의 문제, 평균 시간 확대 문제들이 이제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중요한 예산이 탈설 예산이죠. 획보 예산이라는 것을 가장 이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산이 바로 이 탈시설 예산이에요. 비용 문제 때문에 그들이 시설에서 사는 것이 더 싸게 먹히니까 지역에 안 내놓으려고 하고 그것을 마치 보호니 복지니 또 다른 대안이 거주시설 부모들을 선동하고 갈라치는 이런 예산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원래는 이게 이 예산 꼭지가 신규 예산 꼭지로 올라가 있는데요. 이 예산은 탈시설 자립지원 예산이라고 명확하게 탈시설은 용어가 들어가 있었던 예산인데 국회에 올라갈 때는 누군가가 용산에다가 찔렀는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으로 이렇게 명칭이 올라가 있어요. 이 예산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우리가 주장하는 예산과 2022년도에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세웠고 그래서 21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200명 정도의 지원 예산이죠. 네. 200명을 지원하는데 21억으로 하려고 하니 이거는 정말 이거는 터무니없는 예산이죠. 네. 그래서 1인당 지원액을 늘려라 네. 라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요구입니다. 예. 네. 23년도 내년도에는 48억 27억. 7억 정도 올리는 겁니다. 네. 정액 예산이죠. 네. 이거는 400명에 대한 거예요. 400명. 네. 그죠? 올해 200, 내년도 200. 네. 그죠? 400명에 대한 예산이 48억입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는 142억을 올려달라라는 게 있어요. 네. 제출한 거는 원래는 이게 809억을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양보한 거예요, 실제로는. 네. 예, 어떤 예산인데. 부분을 주로 양보한 거죠? 주로 이제 인원수 네. 우리는 1000명을 네. 내달라라고 예. 했죠.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에 전수조사를 한 그 통계 자료에 하면 2,000명 정도가 나오고 싶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나오고 싶다는 사람들은 빨리 나오게 하자. 그래서 1,000명의 예산을 했는데 이거 다 양보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 예산 중에서는 활동 지원 예산 추가 예산입니다. 하루 8시간. 네. 를 추가. 그런데 하루 8시간 38, 24, 240시간 추가를 해서 예산을 잡아달라라고 했는데 복지부가 탈시설하는 장애인에게 얼마 예산을 추가했죠? 이번에 23년도 정부안에 따르면 월 네. 80시간으로 월 80시간 그것도 계속 한 게 아니죠. 한 지역당 20명이 있는데 이 중에 2명한테만 월 150시간을 주고 나머지는 뭐 월 30시간 내외로 준다.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죠. 네네. 그리고 이들이 나오려면 자립정착금이 필요하거든요. 서울시는 이미 주고 있고. 그래서 이번 중앙정부에서 줘라라고 했는데 복지부는 올렸는데 기재부가 이번에는 잘라버렸어요. 네. 이건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나올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짜내서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살 사람만 살고 중증장애는 다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옷도 한번 볼래요? 정부는 시설을 늘려서 당신의 짐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삐비비비비비비비비비 시설 수용이 아니라 보호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예산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다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 위반 아닌가요?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각 당사국들이 심의를 받아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너희들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른 기준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래서 저번에 받았잖아요. 네, 네. 탈시설 조항에 대해서 권고 받았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번에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또 발표됐어요. 네. 그것을 한번 읽어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강제로 지역사회 나가시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런 네. 이야기했죠. 아니 최재형 의원은 그 콧줄 끼고 있는 그 중증의 무연고 장애인의 사진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을 지역사회로 나오게 했다고. 그분은 지역사회에서 살면 안 되나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아주 이 역사의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나중에 벌 받겠죠? 내가 지금 벌 받게 생겼는데 그 벌은 우리가 받고 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점적인 예산들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예산에 대한 심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좀 어떤 전략으로 국회 투쟁은 이제 함께 제안하시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예결위가 있고 본 국회 예결위가 있고 각 상임위, 복지부 상임위, 국토부 상임위 그리고 또 노동부 상임위 여기에서도 예결위가 있어요. 예산 소위가. 거기서 일단은 청약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11월 달에 다시 전체 예결위에서 논의됩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국감이 끝나자마자 예결위, 각 상임위 예결위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1월 초에 있을 전체 예결위 때 저희는 매일매일 출근길에 지하철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12월 달에 12월 초에 이것이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리게 돼 있어요. 법적 예산이 23년도에 그게 최종이죠. 방망이 두드리면 끝나는데 네. 하여튼 그때까지 우리는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 작년 12월 3일부터 장애인 권리 예산에 1년여 동안의 투쟁이 바로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23년도에 또 다른 희망을 만들지 아니면 또 다른 절망 속에서 그 속에서 파묻힐 건지 아니면 또 힘을 가지고 또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입고 타야겠어요? 노래도 부르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결정하는 것 그 누구도 나의 의지 앗아갈 수는 없네. 네,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티셔츠도 입고 지하철도 타고 히포에 대한 분노를 담아서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열심히 싸워봅시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결정하는 것 그 누구도 나의 의지 앗아갈 수는 없네.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 목소리 들으십시오. 39년 대한민국 지금이고 투쟁 기획재정부 한국판 T4 프로그램을 고발한다.